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감기 걸렸네요. 몸이 좀 환절기가 느껴지는데 혹시 지난번 문정희 배우하고 그렇게 다정한 투샷을 찍은 하늘의 응징 이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당신한테 응징당한 것 같아. 아무튼 환절기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요즘에 좀 무리했더니 김프로쇼도 좀 빡빡하거든요, 사실. 김용민 브리핑 같이 팟캐스트 대기업들은 하청업체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수월하게 제작이 되지만 정말 이 골목 상권에서 가내수공업으로 제작하고 있는 김프로쇼 같은 군소 팟캐스트들은 힘들어요, 사실. 아니, 이 골목 상권을 지키는 분들이 이렇게 대기업의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을 좀 본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상파의 때를 벗으란 얘기예요. 지상파의 때는 당신이 꼈지, 이 사람아. 아침마다 가가지고 지금 지상파에서 떨어지는 낙순물을 드시고 계시면서 누구한테 지금 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또 지상파 쪽에 프랜차이즈를 차린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지 뭐. 예. 네. 욕도 좀 섞어가면서 또 퇴로를 열어놓지 말고 우리 애청자 믿고 세게 나가는 거야. 그걸 좀 본받으라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김프로와 함께 나눌 이야기. 어제 대검찰청으로 이 자유한국당의 잉여들이 가가지고 연좌농성을 벌이던데 이자들한테 들어가는 밥이 아깝습니다. 정말.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러 갔어요. 대검찰청 청사를 항의 방문해가지고 예.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도끼눈을 뜨고 가서 체포영장 청구의 적정성이 어떠니, 헌법적 가치가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항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나와가지고 얼르고 달래줬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충분히 이 불법 여부를 따져가지고 검토를 하고 부당한 조치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얼렀거든요. 지들도 별 문제가 없는 수사인 걸 뻔히 알 텐데. 뻔히 알죠. 그리고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외부에서 만약에 검찰에다가 전화를 한다고 치면 박근혜 정부 때는 수시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예. 뭔가 외압을 행사하거나 법무부를 통해서든 아니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민정수석을 통해서든 검찰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사 좀 하지 말아라. 좀 어떻게든 뭉개라 라는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죄가 없는데 어떻게든 하여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죄를 한번 만들어봐라 라든지 둘 중에 하나인 사건들일 텐데 지금 김장겸 MBC 사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에 해당이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냥 부당 노동 행위를 한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법대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 김장겸 사장이 나중에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게 뻔히 추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전화를 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놔두면 워낙 딱 떨어지는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걸 굳이 전화해가지고 엄정하게 수사하세요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내버려두고 지켜만 봐도 예. 검찰이 알아서 수사만 진행이 되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전화가 올 일이 없다는 거를 자유한국당 본인들도 잘 알 거예요. 야, 근데 말이죠. 대검찰청에 연좌농성하는 사람 중에서 이은재도 눈길을 끌었지만 최경환이 보입니다. 야, 이 사람들은 이제 어쨌든 자기들 얼굴을 사진에다가 박아놓는 게 목적이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검찰의 되치기 내지는 보복 수사 이런 거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나중에 이제 주장을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면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만든다 그러는데 딱 하나 그 목적만 가지고 지금 대검찰청을 방문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봐야 돼요. 이분들이 지금 그 사진을 찍히는 이유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안을 소상하게 알 수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SNS를 통해서 혹은 뭐 김용민 브리핑처럼 이렇게 자세한 뉴스를 여러 군데서 접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고요. 그냥 뉴스를 MBC 뉴스나 KBS 뉴스 같은 올드 미디어를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뉴스를 잘 안 보시거나 연세가 좀 많이 되신 분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소상하게 알 수 없는 정도의 뭐 그런 분들한테 뭔가 가가지고 대검찰청에서 항의를 하고 있구나. 뭔가 좀 일이 있나 보다. 뭔가 부당한가 보다. 나는 그냥 이미지만 주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한 쇼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쇼는 뭐 어느 정도 소개 성과는 거뒀다고 봐야 될 텐데 이제 문제는 그런 쇼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하다는 데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들을 도와서 그런 이슈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우군이 없어요. MBC 빼고는. 근데 MBC가 요즘에 워낙 하는 닥짓을 보면 뭐 기본적인 팩트조차도 잘 못 챙겨가지고 자막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1200명 사망인데 막 12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질 않나. 뭐 정권을 탄압한다고 하질 않나. 예. 어처구니 없는 기본적인 실수를 막 연달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뉴스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알 수 있어서 하지만 오늘 제가 이제 녹음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중간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라디오가 주파수가 이제 MBC 라디오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예, 예. 그분은 그냥 MBC에서 그 파업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MBC가 공정하지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섞인 뉴스를 그냥 계속 소비하시는 걸 보니까 아직도 저런 미디어로 그냥 뉴스를 소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답답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정말 원칙대로 제대로 수사를 해서 엄격하게 엄정하게 처벌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MBC가 워낙에 그 청취율이 높았기 때문에 파업으로 지금 뭐 완전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기본적 청취율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모르겠어요. 방송이 이렇게 맛이 갔는데 모를 리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MBC의 이런 상황,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앞장서서 나서는 것은 김장겸이 일종의 저지선인 거예요. 이 저지선이 무너지면은 걷잡을 수 없이 적폐청산의 파고가 자유한국당과 가까운 인사, 조직, 또 기관 이런 쪽으로 밀려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지금 검찰에 사건이 걸려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최경환 의원도 그렇죠. 예. 그리고 항상 뭔가 딴죽을 걸면서 암을 발생시켰던 김진태 의원도 그렇죠. 홍준표 대표 본인도 대법원에 지금 사건이 걸려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결코 혐의가 가볍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엄격하게 처벌을 받게 돼서 아마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높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를 타게 하려면 굉장히 액션이 큰 퍼포먼스가 좀 필요할 텐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김장겸 사장을 앞에다가 놓고 자기들이 뭔가 굉장히 탄압을 받는 모양새를 최대한 만들어주고 싶은 것 같은데 예. 여기서는 뭔가를 우려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로 논란이 불거져가지고 그냥 갑론을박을 하는 것을 우려해가지고 액션을 줄이거나 뭐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 왜냐면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논리를 놓고 싸우거나 토론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합의점을 이런 게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 같고요. 예. 여기서는 그냥 정말 엄벌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법에 정한 형을 넘어서 줄 수는 없겠지만 법이 정한 형 그대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정말 엄정하게 따끔하게 처벌을 하고 그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사람이 줄줄이 생겨나면 그러면 더 뒤에서 협잡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단호하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면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시작한 KBS, MBC의 총파업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힘을 좀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정연주 KBS 사장이 부당노동 행위로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체포영장 신청이 들어가고 법원이 발부를 했을 경우
그 경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검찰청에 가서 연좌 농성을 벌인다. 자유한국당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유, 가만히 안 있죠. 이미 가만히 안 있었던 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현주 사장 같은 경우에 5번이나 검찰이 소환하라고 이제 소환을 통보했는데,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들이대서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웃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걸로 수사를 하냐. 예. 이걸로 어떻게 기소를 할 거냐.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조차도 스스로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때 홍준표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 왜 적법한 절차로 하는데 응하지 않냐. 체포영장 당연하다라고 막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부당노동 행위를 한 것들이 뭐 사례가 널리고 널렸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 말도 안 되는 팩트를 들이대면서 와서 항의를 하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수준이 얼마나 저열한가. 그리고 지금 대검에서 항의 방문을 할 때입니까?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해가지고 뭐 나라의 안보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기들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북핵 뭐 사건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든 자기들 편 들어주는 언론의 사장을 지키는 것.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합잡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 자기들 보기에는 우선순위에 제일 위에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것만으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 머릿속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상식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거라서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요. 제가 뉴스 관장이라는 프로그램 또 하나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출연하는 이승원 평론가 이야기가 공무원들이 말이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여당 의원일 때 알아서 자료를 갖다 준다고 합니다. 정권을 지킬 또는 야당을 공격할. 근데 요즘 그게 끊어지니까 뭘 질문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당 군연하면서 완전히 무능덩어리, 뭐 그냥 잉여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운데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영혼 없이 그냥 따박따박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만 따라서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법안도 이제 뭐 발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화무11홍이라고 하는 말이 틀리지 않은 게요. 예전에는 그렇게 영혼이 없이 행동을 하느라고 여당에 그냥 모든 걸 다 도와주고 그쪽에서 뭔가 이렇게 세게 나오면 알아서 기고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말 안 듣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지지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뭐 누가 그 사람들 편을 들어가지고 지금 이롭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다 외면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모르긴 몰라도 속으로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네. 아마 연락책들도 거의 다 끊어졌을 거고 옛날에 검찰에서 암묵적으로 이심전심 통하던 사람들도 지금은 전부 다 표면했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답답할 거고 검찰도 그걸 모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원칙대로 빨리 강하게 수사할 겁니다. 지금은 더더욱이나 외부에서 뭐 전화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알아서 수사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장겸 MBC 사장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대영 사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거기는 드러난 범죄 사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딱히 방법이 없을 수 있는데 이 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김장겸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수사가 진행돼가지고 차근차근 가서 처벌까지 걸리는 게 이제 시간이 문제인 상황이라 MBC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답답하니까 와가지고 어떻게든 모양새를 만들어서 저지를 해보자고 지금 나온 것 같은데 뭐 얼마나 지금 속이 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즐거운 마음으로 MBC 상황은 좀 관전을 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겸 씨가 구속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뭐 한 800건 정도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구속영장이 26건 발부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안으로 구속영장의 발부 건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구속까지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제 그거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놓고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어떤 태도를 보내는가, 그리고 검찰 수사에 어떤 식으로 협조하는가가 아마 결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공인이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한다면 아무래도 불구속 기소 정도로 이제 해줄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저께만 하더라도 뭐 연락이 두절됐느니 잠적했느니 뭐 이렇게 했다가 바로 본인이 이제 출석하고만 했거든요. 그런 거를 아마 염두에 두고 하는 행동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마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려고 할 겁니다. 구속은 피해야 되니까요. 그래요. 이거를 뭐
감해준다든지 없던 걸로 해준다든지 이건 어려울 것 같고 끝까지 버틴다면은 MBC 파업 노동자들의 고생이 좀 크긴 하겠지만 지난 9년 동안의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망극했던 일들 이걸 또 청산하는 의미에서는 또 나름 의미가 있는 그런 희생일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큰 맘 먹고 그래도 올 가을 안에는 어떻게든 새로운 MBC를 만들 수 있도록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1월을 넘길까요?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제어가 문제를 11월 말까지는 결정을 지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사실 여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생각보다 국민들의 반응이 별로 없고 나와서 대대적으로 파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이 그렇게 크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거고요. 검찰에서 수사해가지고 재판 넘겨지면 거기서 처벌받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인들도 그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론의 반응이 없다 그러면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지지부진하게 오래 가보자라는 게 그 사람들의 전략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오래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본인들이 거기서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정말 미친 척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임기가 보장된 거니까 결론이 날 때까지는 적어도 그럼 1심 판결이 날 때까지만이라도 나는 무조건 버티겠어 하면 사실 방법이 없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론의 형배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김장겸 사장의 또 다른 종류의 뭐 비리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터져 나오거나 다른 변수가 추가되면 상황이 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파업을 시작한 상황이어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막 동참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공범자들을 많이 보는 것도 하나의 투쟁에 동참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또 공범자들을 열심히 홍보하는 김프로쇼를 많이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뭐 많이 들어주시면 안 듣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MBC 라디오를 듣느니 김프로쇼를 듣는 것이 낫다. 김프로쇼를 듣느니 김용민 브리핑을 듣는 게 더 낫다. 아이 왜 그래? 거기는 지금 대기업이잖아. 우리 저 상조 형님한테 고발할 거야. 알겠습니다. 철퇴를 가하겠어요. 예, 그래요. 우리 김프로가 문정희 배우하고 투샷만 안 찍었어도 제가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는데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예, 자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